지금 시장 불확실성 다시 커진 상황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건 그럼 뭐냐? 주목해야 될 게 뭔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상급지 쉬어간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막 10,000건 이상 터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대가 지금 쌓이고 있어요. 매물대가 쌓이고 있다. 매물대가 거래가 안 되고 쌓이고 있다. 주식도 뭐 10원, 100원 있으면 이 100원으로 안 사주면 10원대에서 매물대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내가 10억에 올렸는데 지금 거래가 안 되고 매물대가 쌓이는 거야. 10억에 내놓는 물건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매물이 어느 정도 매물대가 나왔냐면 22년 급락 전보다 많은 상황. 지금 이때 그 기점으로 급락이 나왔잖아요. 집값이. 급락 나왔죠. 이때 빠져서 뭐 30%, 40% 빠졌죠?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 시점에서 또 매물이 들어온 거예요. 이때 거래량이 많았고, 예. 또 거래되면서 호가 높이면서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 매물 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매물 개수가 22년 급락 당시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예. 22년 피크, 이때가 매물대가 64,000. 예, 64,000. 근데 지금은 68,000개예요, 지금. 이건 서울입니다. 서울이 68,000개. 그래서 이제 매물을 비교를 하면 딱 몇 개월 전이랑 이제 비교를 하면은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1,100여 건이 1,600여 건. 예. 그리고 서초구, 사실 매물이 많은 지역구를 중심으로 좀 따져야겠죠. 강남구 이런데, 송파구 이런데 따져야 되는데, 강남구는 주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4,500여 건이 이제 6,200여 건으로 올라왔다. 35%가 매물이 증가했다. 서초구 일대도 3,700여 건의 물건이 이제 5,000여 건이 넘어갔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라는 거예요. 광진구는 사실 가격 회복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거든요. 예, 거의 중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급. 그래서 여기에도 여전히 좋은 리모델링 단지, 이제 괜찮은 단지들이 많은데, 제가 말한 좋은 사례들은 어디냐면, 이제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여기에요. 매물이 일단 많아. 인구가 많은데, 매물이 많아졌어. 2,800여 건이 3,600여 건으로 늘어났어요. 예,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안 된 상태로 높은 호가로 그냥 나와 있고 거래가 안 되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이 22년 급락 전보다 지금이 많다. 부동산에 내놓은 물건이 지금이 22년 급락보다 많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호가를 높인 매물이 늘어나면 거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요게 일정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가격은 다시 힘을 잃고 내려오게 돼 있죠. 호가가 내려온다. 거래가 안 되면.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회복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반기에 바로 지금 상급지를 사시는 분은 바로 전고점이 돌파하는 상황인 걸로 뭐 청약률, 미분양 감소 이런 거 체크하면서 이건 집값이 더 오를 거야. 그리고 입주 물량도 없어. 24년, 25년 강남 입주하는 거 어째 뻔해. 둔촌주공이랑 퍼스트웨어 아이파크, 개포 요거밖에 없어. 개포 1단지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표를 그것만 확인하시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 수요의 에너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고가 돌파를 하려면 두 가지가 지금 활성화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 없이 전고점이 돌파된다? 그건 어려울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 두 가지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 두 가지가 활성화가 안 되면 다시 이 매물이 늘어나면서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이 다시 낮아질 거예요. 가격이 낮아지면서 그 일부 매물은 임차 물량으로 전환될 겁니다. 지금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데 안 팔고 말어. 그냥 전세나 놓지 뭐 전세 가격 올라갔는데 요런 생각으로 변환될 거예요. 두고 보시면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두 가지 제가 말한 게 어떻게 되는지 그 변수만 확인해도 여러분들 자산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하반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전세가예요. 전세가. 요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줄 거냐. 그리고
일부 단지는 정고를 돌파하면서 전세가가 올라와 줄 수 있느냐? 자, 상급지 전고점 돌파되려면요, 전세가 전고점 돌파 현상이 나와주면 엑설런트하게 흘러갈 거예요. 예. 자, 지금 전세 물건이 어느 정도냐면 21년, 22년 우리 전세 피크잖아요. 전세 피크. 지금 이 전세 피크 시즌급으로 전세 물건이 지금 소멸되는 중이에요. 지금 서울의 대단지를 보셔도 지금 전세 물건이 삭제되고 있어요. 지금 삭제. 전세가 뭐 30평대 매물이 뭐 아예 없고 막 이래. 지금 다시 리멤버예요. 리멤버. 예, 물건이 없어요. 전세 물건이 없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전세가 금액이 높았던 때가 이때잖아요. 이때. 예? 요때잖아요. 지금 이때 수준으로 전세 물건이 없어요. 감소돼서 요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예. 요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매물이. 전세가 없다는 거예요. 전세가. 전세 물량이 없다. 예. 그래서 이 전세가 반등과 전고점 돌파에 따라서 상급지의 추세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건데, 지금 이 전세 물건은 일단 소멸돼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근데 하반기에 이 전세가 반등되고 전고점을 돌파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가 큰 변화가 없어져야 돼요. 금리의 큰 변화가 없어져야 되고 경제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죠. 금리는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뭐 베이비 스텝 정도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계속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확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세가가 반등을 하고 정고를 돌파하는 단지들이 나올 텐데, 경제 상황이 급변해서 금리가 급변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다시 전세는 힘을 받지 못하고, 이렇듯 할 반등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 전세가 반등 변수를 봐야 우리 23년 하반기와 24년 상반기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가 반등, 전고가 돌파가 나와버리면 24년 상반기 부동산 굉장히 순항할 겁니다. 입주 물량도 없고 굉장히 순항할 거예요. 전고점 돌파 그때 나올 겁니다. 신축 중심으로 해서 막 나올 거예요. 자, 다음 봐야 될 거,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중하급지. 얘네들이에요. 지금 갭매우기 중 회복 중인데, 얘네가 갭매우기를 하반기에 얼만큼 해주느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중하급지를 매도한 다음에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수요가 상급지의 동력이 되거든요. 거래 에너지가 됩니다. 거래 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갭매우기가 시원치 않다. 시원치 않다. 그러면 거래가 되지 않고 이게 올라서다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꺾이겠죠. 예, 별로 안 오르고 꺾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반기에 갭매우기 거래 폭발이 좀 잘 나오는 땔감이 될 수 있는 거는 수요자가 먼저 안 움직입니다. 자, 상반기에 이렇게 상급지 에너지가 훌륭하게 나왔는데도 하급지는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무주택자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주택자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무주택자가 시장에 크게 움직이려면요, 전세가가 크게 올라주는 전세가가 요동을 쳐주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요. 이럴 바엔 집을 산다고. 나가라고 하고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집을 사고 말지. 보금자리론 쓰고 그냥 집 사야겠다. 왜? 보금자리론 금액대 타겟이 다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하반기 전세가 상승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강한 갭매우기가 나올 겁니다. 강한 갭매우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23년 하반기 상황 보면 금리, 경제 상황 중요하고 전세가 회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가 23년과 24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가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와 변수가 될 수 있다. 예, 이걸 이해하시고 지금 무턱대고 상급지 투자하지 마시고 하반기에 좀 쉬어서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매력적인 금액 아니에요. 계좌도 안 주잖아요, 지금. 하급지, 중급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급지, 전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상급지 무지성으로 지금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다음.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요. 지금 현재 시점에 아파트 값, 이걸 어떻게 보느냐. 놀부님 맨날 얘기해요. 아파트 값 지금 싼 거 같아요? 비싼 거 같아요? 물어보는데, 저는 하급지는 지금 적절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급지가 좀 비싸다고 생각해요. 싸지 않다. 상급지 싸지 않다. 예, 라고 봐요. 왜? 일단 부동산이라는 거는 제가 오늘 쇼츠 영상에도 올렸지만은 사용 가치와 이제 미래 가치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매매는 미래 가치가 반영된 값이고요. 사용 가치는 철저하게 이제 전세가, 현재 가치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가와 매매가의 간극이 그 어느 때보다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미래 가치 반영 값이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뭐예요? 고평가라고 부르죠. 고평가. 네. 저는 무조건 부동산은 싸게 사야 되고 저평가인 상태로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평가된 상태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 나는 괜찮아. 난 어차피 20년 30년 살 집인데 그렇게 살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부동산은 싸게 사야 되고 무조건 부동산 투자는 같은 돈으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조건 싸게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거를 한 평 한 평 사서 모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10년 20년 지나갔을 때 뒤를 돌아보잖아요. 여러분들 다 부자로 불러줍니다. 사람들이. 땅 많은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아파트 갖고 있다고 부자?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한 5년 10년 부동산 투자해보면요 깨닫게 돼요. 땅이 다구나.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구나. 아파트가 정답이 아니구나를 투자를 5년 10년 해보고 나서 알게 된다니까요. 땅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다주택자도 그거 아닐까요? 다주택자도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자리에 아파트가 밟고 있는 땅이 좋으니까. 그리고 전세라는 갭을 이용해서 80, 90 전세가를 활용해가지고 난 10% 20%만 가지고 레버리지 이용해서 땅을 그만큼 15평 20평 살 수 있는 거니까 땅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주택자도요. 예. 무조건 아파트 브랜드고 입지고 거기에 속아서 지금 나 압구정 지금 사야 되는데 22억에서 8억 올랐는데 이거 살까 말까. 계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지 마시고요. 예? 이거 뭐 금융위기도 뭐든 뭐 터졌을 때 많이 오른 것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금액적으로. 예. 최대한 부동산 투자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해요. 싸게 사는 거. 싸게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지금 이 순간 뭘까? 제가 맨날 강의하는 건 뭔지 아세요? 어디 아파트 좋습니다. 어디 아파트 사야 돼요. 이런 쓸데없는 강의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시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의 한정적인 자본으로 최대한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강의가 제가 작게는 3개월, 많으면 거의 6개월 한 번씩 바뀌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서 비싸져 버리면 그 강의 그만합니다. 저는. 예. 비싸져 버리면 강의 그만해요. 다른 또 싼 종목 찾아서 강의를 하겠지. 예. 그렇게 저는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시간 또 강의 홍보하는데 강의를 한 번이라도 지금 안 들으신 분은 꼭 나오세요. 여러분들의 투자적인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싼 거를 아주 작은 돈을 들여서 하나하나 사서 시간을 녹이는 거. 요게 몸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5년 뒤, 10년 뒤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이 꽤나 많을 겁니다. 작게는 3, 40평, 많으면 100평이 넘어갈 거예요. 그게 돈이 돼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을 부자로 불러줍니다. 예. 자, 보시면, 자, 현재의 사용가치와 미래의 가치, 소유가치, 이 매매가,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가 매력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요자는 어쩔 수 없잖아. 거주를 해야 되니까.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네. 거주를 해야 되니까 아까 말했던 중급지 정도로 전세 낀 금매를 공략해 보는 게 아주 좋은 전략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급지는요. 하급지는 지금 전세가를 높아요. 지금 뭐 성북구나 뭐 노원구 이런 데 보잖아요. 뭐 신축이나 준급 보시면은 전세가율 60% 이상 나옵니다. 예?
지금 상급지가 전세가율 40%인데 이 정도 나온다고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적정 수준이 60%거든요. 70% 이상이면 엑설런트. 그리고 80%면 베스트거든요. 전세가율. 근데 이제 하급지는 벌써 전세가율이 높아요.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샀을 때 여러분들 손해보는 걸 걱정하는 게 별로 걱정할 게 없다라는 뜻과 같아요. 전세가율 높으면. 예? 전세가 밑으로 매매가가 빠지는 현상은 아파트에는 벌어지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하급지는 실수요자는 사도 된다. 사도 된다. 그리고 중급지 정도는 전세 낀 매물을 공략해서 하는 내년 하반기쯤에 입주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라.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 수요자는 말씀드렸고, 투자는 지금 아파트로는 투자할 때가 아니다. 아니에요. 아파트로 하려고 하면은 결국 하급지 사야 되는 거거든요. 하급지 전세 끼고 사는데 그것도 작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로 보면은 3, 4억은 들여야 돼. 최소 금액입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 들어가면은 한 2억. 평형 낮추면 1억 대도 있죠. 김포나 이런 데, 고향 이런 데 가면 1억 대도 있지. 예, 1억 대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효용가치,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금액으로 낼 수 있는 수익률로 우리가 감안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일단 주택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차피 주택은 지금 2개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중과 없이 2개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규제 그대로 남아있고요. 또 미래 가치에 비해서,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래 가치에 비해서 싼 종목, 베팅하는 게 지금은 베스트다. 예, 아파트를 고집하지 마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래 가치에 비해 싼 종목, 작은 금액으로, 최대한 많은 땅을, 대지를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다. 예,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정말 싸게 대지를 모을 수 있는 방법. 지금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 지금 아파트 값이 급락하니까 전부 수요자들이 어딜 봐요? 수요자들이 다 아파트만 보거든요. 와, 가격 많이 빠졌다. 아파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파트가 많이 올랐을 때는 어땠어? 아파트를 못 사니까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보다 많았어요. 예? 22년, 21년 아파트보다 빌라 거래량이 많았다고. 근데 아파트가 가격 떨어지니까 다시 빌라 거래량 초토화됐어요. 초토화됐어요. 가격이 초토화된 빌라 땅 갖고 있죠? 작게 한 6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보통 대략 한 12평, 15평 갖고 있죠? 그 절반 정도 수준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 예. 이 정도예요. 6평. 예? 그 중에서 그냥 싸다고만 사면 안 되지. 싸다고 여러분들 지방 아파트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싸다고, 무지성으로. 싸다고 그냥 하급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초토화된 데 중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땅들, 재개발이 추진 가능한 땅들, 요런 대지를 사서 모아라. 예, 사서 모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저평가라는 말은 없어요. 저평가라는 말은 없다. 저평가는 없는데 저평가가 되는 순간은 있어요. 저평가되는 순간은 있어요. 언제? 개발 계획이 발표되거나 아니면 법이 바뀌었을 때, 예, 법이 바뀌어서 발표됐을 때 순간적으로 저평가되는 순간이 온다. 왜? 이 땅이 개발과 법 때문에 가치가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저평가는 굉장히 짧아요. 그 짧은 시간에 빨리 판단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노원하고요, 1기 신도시, 특히 분당, 요런 데 진입하기 정말 좋은 시기다, 지금. 그래서 재건축이 될 상가에 붙은 땅, 이게 정말 싸요. 지금 이게 얼만큼 싸냐면요, 얼마나 싸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모르면 손해보는 정도 수준이에요. 왜? 지금 분당 정도만 봐도요, 아파트가 대략적으로 한 7, 8천 정도예요. 대지 집은 한 평당 땅값이. 근데 이게 상가로 사잖아요. 상가로 사면 2, 3천 정도밖에 안 돼요. 2, 3천 수준. 예. 그럼 뭐야? 3분의 1 값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땅 한 평이.
예? 이런 게 저평가됐고 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근데 강남은 어떤지 아세요? 강남은 재건축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뭐 평당 뭐 예를 들어 1억 5천이다. 그러면 상가는 얼마냐면 2억 3억이에요. 한 평당. 대지가. 그럼 나중에 분당이 재건축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강남도 땅이 거의 아파트 대지보다 1.5배 수준은 비싸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7, 8천이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재건축이 진행되면 2, 3천짜리가 7, 8천이 넘어가서 1억짜리가 된다고요. 똑같은 7, 8천 아파트 한 평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요런 게 미래 가치고 요런 게 저평가 투자입니다. 예. 모르는 건 배워야 돼요. 이걸 잘 모르겠으면 오프라인 강의를 꼭 한번 나오세요. 예. 제가 일반 뭐 강의 뭐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과정 30만 원, 50만 원 이러잖아요. 저는 그러고 치도 않아요. 그냥 강의 영화 한 편 값입니다. 예. 그것도 노쇼. 그냥 예약 강의 오신다고 해 놓으시고 안 나오시는 분 무료로 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 값 22,000원.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 들어보신 분은 한번 나오시면 후회가 없을 겁니다. 아, 이런 시장이 있구나. 이런 공부가 있구나. 거의 뭐 영화 한 편은 보다 재밌어요. 무조건. 재밌습니다. 재밌으니까 꼭 한번 안 나오신 분들은 나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면 후회가 없을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시점에 베스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큰 기회 수익이 커야지 투자지 크게 보는 거 요거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오시면 투자에 새로운 눈을 뜨는 제 인사이트를 알려드리는 오프라인 강의 짧게 또 강의를 또 홍보하네요. 여러분들 저희 비싼 거 아니니까 꼭 와서 들으세요. 와서 들으세요. 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제가 합니다. 제가 직접 진행해요. 재건축 관련해서 매주 수요일 1억으로도 충분히 분당을 살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대지를 확보하는 방법 1억으로 5평 사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오전 10시는 재개발에 대해서 재개발은 이제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일반 정비사업, 뭐 역세권 시프트나 요런 거죠. 요거는 토요일 오전 10시 저희 같이 나오는 이제 부동산 솔로몬 김남현 소장이 요거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못 오는 분은 토요일날, 그리고 제 강의 들으신 분은 뭐 토요일날 재개발도 한번 들어보지 뭐 하신 분들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